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행정학과 최병록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이끌 수 있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사회로 나가서 우리 사회,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좋은 인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이끄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차례차례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키워드들이 있겠죠. 성공, 대학, 습관. 네, 과연 여러분 성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대학 생활은 중요한가요? 아닌가요? 대학을 들어왔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겠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좋지 않은 습관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으로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만은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1932년에 태어나서 2012년에 이 땅을 떠나셨는데 이 7가지 습관을 통해서 대인관계에 실패한 사람들, 직장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4명의 대통령에까지도 컨설팅을 한 세계적인 컨설턴트죠. 네, 이 책을 제가 동기를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는 대학 생활의 7가지 습관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아마 매우 유용할 테고요. 이러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할 거냐, 실패하게 할 거냐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자, 대학 생활에서 나타나는 대학생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한번 간략히 예시를 해볼까요? 방종과 나태. 네, 가끔 대학생들이 결석을 해요. 왜 결석했냐? 예, 밤늦게까지 놀다가 또는 술 마시다가 또 게임을 하다가 늦게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서 수업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결석과 학사 경고라는 카드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음주와 흡연. 네, 뭐 끊을 수 없는 그런 습관이요 또는 취향이겠죠.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게임과 오락. 예, 요즘은 손안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다 하죠. 그 다음에 외톨이 생활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외톨이 생활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것은 이 세상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잘못된 결단, 심각한 결단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룬다.
뭐 이런 일이 있죠. 오늘 일은 오늘 마쳐야 되는데 내일로 미루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이끄는 7가지 습관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습관 첫째입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정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아니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죠. 직업을 통해서 실현하는 경우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실현하는 경우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죠. 목표 없는 인생은 방황의 연속이 됩니다. 큰 바다에서는 목적지 없는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네. 자, 그러면 삶의 가치를 정립해야 됩니다. 돈을 벌 것인가 또는 이웃에게 헌신할 것인가? 또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죠. 삶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어떤 직업을 정하는 거죠. 교사가 되든가 또는 뭐 경찰이 되든가 또는 요리사가 되든가 뭔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되 나는 이 직업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내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겠다. 그런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대학 생활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낭만인가요? 또는 여행인가요? 즐기는 것인가요? 나에게 우선순위는 뭐냐? 공부인가요? 취미인가요? 자격증인가요? 무엇인가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학업이라든지 교우관계, 스펙, 자격증 뭐 다양한 것들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먼저 정한 다음에는 대학 생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성공하는 목표와 계획은 구체적이라야 됩니다. 막연히 교사가 되겠다 또는 경찰이 되겠다,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사, 어떠한 경찰, 어떠한 공무원이 될 것인지를 정해야 되고요. 공무원이 되더라도 어떤 공무원이 되겠다. 국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공무원인지 아니면 그냥 직업으로 나는 돈을 벌기 위한 공무원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이라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동반성장을 추구하라라는 거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이익을 착취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시대를 떠나서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친구와 또는 선배와 후배와 교수와 함께 할 건가 혼자 할 건가. 그래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혼자 가도 되지만 멀리 가려면 힘들죠. 그래서 함께 가라라는 격언이 있죠.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학과라든지 동아리, 스터디 그룹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서 동반성장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자라는 거죠. 남을 배려하고 도우면 나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긴 인생길에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습관 네 번째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라는 거죠. 내가 먼저 남을 이해해야 남도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나를 이해시키라라는 거죠. 나는 남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나는 남을 배려합니까? 나는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지는 않습니까? 고민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존경하면, 존중하면 남도 나를 존중해 줍니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경청의 리더십, 경청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항상 열린 자세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서 남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습관 5번째입니다. 매사에 성실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라는 거죠. 성실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해합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사관 제독을 만났을 때 사관학교에서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물음에 카터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자 제독이 화를 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질책을 당한 후에 카터는 변화가 되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었던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하루하루 자신이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 학업, 교우관계, 아르바이트 등에서 성실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네, 우리는 거래할 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지배하는 것이 오늘날 법률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에서도 역시 신의와 성실을 다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개선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6번째 습관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라라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뭐냐면 협력작용 또는 상승 효과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서 독립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내는 작용을 시너지 효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독불장군인가 협력자인가?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 활동이 훨씬 많은 효과를 냅니다. 덜 힘듭니다. 팀 활동, 교수와 선후배 동기들의 협력을 구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대 성과를 이끌어내기에는 오늘날 독불장군은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습관 7번째입니다. 끊임없이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하라라는 거죠. 나는 오늘 또 성공지상주의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오늘 또 독서를 하거나 명상이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을 잃죠. 자, 성공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전입니다. 기도나 명상, 운동과 봉사활동, 독서를 통해서 몸과 마음,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7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차곡차곡 7가지 습관을 한 번씩 읽어보고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4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도 꿈꾸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 작은 습관부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는 모든 사람의 이마에 써주신 글은 소망이다라고 위대한 문학가 빅토르 유고가 말했습니다. 플래처라는 작가도 희망은 이를 추구하는 비참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존슨은 영웅의 참으로 위대한 점은 한 번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존 그린리프 히터는 구름 뒤에는 별빛이 숨어 있고 소나기를 뚫고서 햇살을 비춰오나니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신은 모든 것을 위하여 소망을 남겨두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렛대이다. 희망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으며 희망이 없이는 인간 생활이 영위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삼중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헬렌 켈러가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습관들이 드는데요.
좋은 습관은 들기가 어렵습니다.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대학 생활에서 잘 들여서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대학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